이란과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반미고 우리는 친미인데도.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막혀버렸죠. 우리 정부가 하는 게 항상 이념적으로만 간 건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만 간 건 아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중요한 국가인 것은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의 공간을 넓혀가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영토를 넓혀가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중동 문제도 그 틀에서 생각하시면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은 사이가 좀 안 좋았는데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건 중국의 도움입니다. 중국이 묶어준 거예요. 둘의 사이를 중국이 중재를 해서, 그러니까 2016년에 양국 관계가 파탄이 나거든요. 파탄이 난 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친이란이라고 항상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우디 내의 시아파 지도자를 사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국적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란이 발끈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발끈한 게 아니라 이란 내의 강경한 세력들이 발끈을 하면서, 그렇죠. 친이란 파를 죽인 거예요. 예, 우리의 형제를 죽였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사우디 영사관과 대사관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사우디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공격해서 뭐 어떻게? 방화를 했으니까. 뭐 사람도 죽이고 했던 건가요? 사람은 제가 안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을 다 방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그래서 나죠. 단교를 했죠. 어쨌든 그 영사관은 사우디 어쨌든 영토 예, 같은 예, 그런 예. 거니까. 그러니까 테헤란에 있는 이란 이 사우디 대사관과 네. 마슈아드에 있는 이란 사우디 영사관을 공격을 하는 바람에 네. 사실 이란 정부도 좀 황당했죠. 이게 지금 이럴 일이 아닌데. 근데 뭐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뭐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뭐 경찰이 잘 막았어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2016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단교를 했고요. 네네. 그 단계가 7년 동안 오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달라져서 거의 다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의 그 느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동안에는 이란이 공격을 해오면 수세의 입장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공세로 싸우면서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제 전쟁터는 이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7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중국은 양국이 친하게 좀 지내서 중국은 석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2023년 3월에 양국이 좀 아예 좀 좋아지는 않더라도 싸우지는 말고 좀 악수 좀 하소 그래가지고 다시 대사 관계를 개설한 거죠. 그럼 지금 뭐 사우디가 이번 전쟁에 이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도 좀 있나요? 뭐 사우디가 이란에 도움을 주는 건 없어요. 근데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 국가들은요 전쟁이 확전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경제 발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끼어들어가지고 경제 발전 못하고 전쟁터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UAE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압박을 했고 이스라엘이 얘기를 했지만 말을 안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한다니까 이제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 편을 들어줬죠. 이란 편을 들어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공격을 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럼 사우디랑 이스라엘 사이는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사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애달고 있는 사이죠. 우리 편으로 좀 끌고 들어오고 싶은데.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강경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너 나하고 손잡고 싶으면 팔레스타인 문제 빨리 해결해. 팔레스타인 투 스테이트 솔루션. 팔레스타인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같이 공존하는 그 팔레스타인 국가, 이 국가 체제를 해야지만 내가 너 손잡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숙제가 더 생긴 거죠. 안 그래도 그냥 어떻게 뭉개고 가볼까 했는데 더 이제 사실 아랍의 민심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을 너무 때리니까 아랍 민심도 지금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우디랑 이스라엘은? 예, 전쟁 끝나면 경제적으로. 사우디 네옴시티가 이스라엘과 가깝기 때문에 수교와 경제 발전을 이루는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 처음에 네옴시티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위치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처음 했었을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유대계 미국인들의 자본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것도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유가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그 계획이 거창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쟁이 끝나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정상화 관계로 갈 것 같습니다. 내엄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우디가 이란과 군사훈련을 한다고요? 네, 이란과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도 사우디가 요청을 해서. 사우디 요청해서? 이란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우디가 요청을 해서 같이 해상훈련을 하겠다.
놀랍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은 네. 지금 누구 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불편하긴 하지만 네. 불편한 나라였지만 이제 조금 이란과도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이 지역에 좀 안정된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 좀 그러지 말고 이웃하고. 이웃은 바꿀 수 없으니까 싸우지 말고 차가운 평화라도 해봐라. 콜드 피스라도 해봐라. 근데 그때 아랍 국가들은 다들 코웃음 쳤거든요. 7년, 8년 지난 지금 오바마가 얘기했던 콜드 피스가 이게 이 길이 맞구나 하고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랍 국가들 말씀하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 지금 어떻게 좀 보나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겉으로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지만 가상으로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이란이에요. 79년 이래로. 예, 그래서 이란이 혁명을 수출을 해서 아랍 왕정을 엎을 것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수적인 이슬람 해석을 전 세계로 뿌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사이가 이란이 뭐 혁명 수출을 포기를 한다든지 이슬람 혁명을 얘기하지 않아야지 주변 국가들도 마음을 안심을 할 텐데 뭐 이란도 지금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란과 척을 지면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공동체라기보다도 경제적으로 묶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문어발처럼 묶여 있으면 싸움하기 어렵잖아요. 서로의 네. 경제적인 피해 때문에. 네. 예,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UAE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끊지 않는 얘기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많이 죽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랍 민심이 그렇고 그러면 UAE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봐야 되겠다 생각할 만한데 그런데 제가 UAE의 싱크탱크들한테 물어보면 UAE에서 싱크탱크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탄야후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수교는 끊지 않는다. 이스라엘과는 계속 간다. 왜냐하면 수교를 되돌리기에는 양국이 경제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윈윈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실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이란과도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란의 새 대통령은 전쟁을 피하고 싶어하는 인물인가요? 새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전쟁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제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네. 페제스키안이라는 분이 삶 자체가 일관적인 분이에요. 일관적으로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이란 역사상 두 번째의 개혁파 대통령인데 첫 번째 개혁파 대통령은 성직자거든요. 이분은 성직자가 아닌데도 자기의 뚝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은 첫 번째 하타미 대통령이 상표는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가 약했냐면 상대방을 설득해서 같이 가는 그러한 능력이 좀 부족했는데 페제슈키안은 그런 능력이 되거든요. 상대를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저는 페제슈키안 현 대통령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젠가 오늘 봤는 건데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 관련 정책 변경 가능성 우리 있다. 기사 받는 것 같은데. 놀라운 면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첫 번째 혁명의 지도자인 호메이니도 이슬람과 대량 산수할 무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은 대량 상수할 무기잖아요. 이슬람 그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핵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란의 적어도 공식 입장이었어요. 일단 현재까지 이란에 핵무기는 없었던 거네요. 예, 핵무기는 없고요. 현재도 없고 핵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만드는 과정이죠. 만드는 과정인데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에서 어디서부터 변화가 생기냐면 이번에 지금 가자 전쟁이 나오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몇 달 안 됩니다. 한두 달 전부터 최고 지도자 측근에서 핵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고 대량 살상 무기는 이슬람에 어긋나니까 우리는 그걸 개발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무슬림 국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무슬림들의 일상이 위협을 받는 적이 있다면 방어의 차원에서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을 먼저 흘러나왔었고요. 예, 한 달 정도 좀 안 되는 시점에서 그게 이제 최고 지도자가 그 말을 다시 한번 이제 최고 지도자 입으로 한 거죠. 뭐 그런 말을 딱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때리지 말라는 건가요?
그 경고도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란도 핵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이번에 이스라엘과 부딪히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란은 원래부터 뭐 핵을 안 하려고 했었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핵을 만드는 건 우리에게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본색이 드러났던 아니면 전략의 수정이던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을 좀 더 앞당긴 것도 있죠. 계속 이란을 공격을 했거든요. 계속 이란을 공격을 해서 영사관도 공격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도 참는데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란이 그럼 핵무기 진짜 만들려고 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만들고 나면 뭐 세계에서 뭐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미 압박 들어왔었잖아요. 이미 지금 이란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재를 해봤자 뭐 지금도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뭐 더 어려울 것도 없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핵시설을 때리는 수밖에 없겠죠. 2년 전에요. 핵 협상을 했던 미국 대표단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년 전, 3년 전입니다. 그때 이란이 원물질을 확보하는 시간은 뭐 2주도 안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9일인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벌써 2년 전이에요. 그럼 그동안 스톱하고 있다가 다시 장하면 9일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핵물질은 거의 확보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확보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핵문턱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이제 핵물질을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폭탄을 만드는 거는 뭐 과학자들 말로는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고 또 어떨 때는 2, 3년 더 걸릴 수 있다. 왜냐면 핵폭탄 실험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핵 실험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선언할 수도 있겠죠. 그 뭐 확인하기 전에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란도 굉장히 깊숙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저는 가본 적도 없고요. 가본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근데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인터뷰 초반에 얘기했던 MI6 요원이었던 알레스테어 크룩이라는 분이요. 영국분.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찰단 일원으로서 2015년 핵협상 하기 전에 거기 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분이 재밌는 게 북한 사람도 봤대요.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굴을 파고 있었던 거죠. 원래 이제 북한은 뭐 파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아주 그냥 기술, 최고 기술이에요.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참 그 한민족의 명예를 높이는 건 아닌데 그분 말에 따르면 그거 벙커 버스터로도 안 된다. 너무 깊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는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정황적으로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밖에 상황이니까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예. 그럼 반대편에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꽤 있지 않나요? 500기 정도, 탄두가 500개 정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400개에서 500개 사이. 네. 뭐 근데 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약간 이렇게 협박한다 해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또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걱정하는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란하고 싸울 때 그러면 궁지에 몰리면 분명히 핵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란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겠다. 핵이 없이는 이란 국력 그 군사력만 봤을 때 누가 이기는 건가요? 만약에 전면전 안 하지만 한다면 전면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상전으로는 당연히 이란이 많죠. 병력이 국민 수가 9배가 넘는데요. 9배 되는데 군사수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둘이 떨어진 게 1600km가 떨어져 있잖아요. 최소 1600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200 아주 가까운 데는 1300까지 되지만 그 지상전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공중전 할 거 아닙니까? 공중전은 만만치 않죠. 왜냐면 그동안에는 이란이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말대로 F-35가 들어오는 거를 잡을 수 있었다면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지는 얘기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공중전은 이스라엘이 그럼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라고도 다들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있어요. 방공망이 어쨌든 아이언돔. 아니요. 아이언돔은 아무 의미 없고요. 주변 국가들이 도와주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이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죠. 이란이 때리면 이스라엘이 다 못 막습니다. 미국이 첫 번째 이란 공격에서도 50%를 미국이 막아줬어요. 미국이 막아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전쟁을 안 하는 이유가 이 전쟁이 되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되니까 미국은 버겁잖아요. 자,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유가는 좀 어땠고 앞으로 좀 어떨까요? 유가는 지금 다소 떨어졌죠. 그런데 이란이 또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올랐어요. 1%씩 올랐던 것 같고요. $1 이상씩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정리가 되기 전에는 이제 뭐 없다 하기 전에는 유가는 계속 요동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안 좋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2023년 기준으로 석유를 7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인데. 예,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석유에 의존한 GDP가 높아요, 비율이. 일본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루에 석유를 한 340만 배럴 쓰거든요. 우리가 한 280만 배럴 쓰고요. 그걸 GDP로 계산을 해보면 일본의 의존율이 0.8이에요. 우리는 1.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와 관련돼서 하는 것들이 많다는 예, 거군요. 그래서 GDP가 거기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죠. 전 세계의 순서를 쭉 세워보니까 석유 소비량으로 세워보니까 11등까지 쭉 줄 세워보잖아요. 그럼 6등이 일본이고 7등이 한국이고 11등이 독일이거든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래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제일 높아요. 석유 의존하는 GDP가. 그거를 11나라 중 11개국 중에서 3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중동에서 무슨 일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양쪽 다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던데 사실 근데 거긴 전면전이고 이란 이스라엘은 전면전은 아니잖아요. 네, 전면전 아니죠. 이제 전면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격은 있을 텐데 여기 전쟁이 어쨌든 이게 끝나고 나면 경제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제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오면서 네. 보고서를 하나 읽었는데 2025년 예상 보고서인데 중동 국가들 이란을 비롯해가지고 네. 중동 국가들이 내년에는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생필품값이 올라가겠죠. 네. 정정이 불안해질 거고 그러면 반정부 시위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경제는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큰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있는 건 올해 그런 양쪽 간의 그런 전쟁 때문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예, 아마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트럼프 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작전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란을 또 제재를 하고 뭐 한다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제가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건 이란 제재가 잘 풀려서 우리 경제에 활로가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하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제재가 풀려야지 이란의 핵 협상이 잘 풀려서 이란이 핵무기 가지 않고 핵을 안정적으로 국제사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되고 그러한 약속 속에서 이란의 제재가 풀린다면 우리가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 힘드니까 이란 제재가 빨리 풀려서 200개 되는 중소기업들이 항상 이란에서 많은 사업을 해왔거든요. 대기업은 잘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대기업은 어디든지 잘해요. 대기업은 정말 잘하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란 시장에도 열리면 우리에게 좋죠. 이란과 이스라엘, 한국은 교육은 어디랑 더 많이 하는 거죠? 우리 당연히 이란을 더 많이 하죠. 이스라엘과 우리 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설 기업들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할 게 별로 없고 아랍 시장을 크게 보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어떤 분들은 더 이상 뭐 이스라엘 때문에 아랍에서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업들은 생각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가 있는 한 아랍 국가가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시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건설 시장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지만 시장이 작으니까. 네. 자, 이란 그럼 이스라엘이 각 국의 입장에서 이번 전쟁에서 이끌어낸 주요 군사적 성공이나 실패는 뭘까?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요.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 뭐 방공망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S-400. S-400 그리고 수호이 35, 수호이 30 이란 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큰 선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란의 수곤이었던 방어망, 공중 방어망을 좀 더 촘촘하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으로서는 큰 소득이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부딪혀 봤고 양국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동안에는 워게임으로만 그리고 상상으로만 이 나라가 이럴 것이다 그런데 직접 서로 부딪혀 봤잖아요. 이건 양국의 상당히 군사적인 자원이 될 거예요. 상대방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를 때리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서로 많이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각국이 좀 실패는요? 뭘 좀 잃었고. 가장 큰 실패는 외교 무대에서의 공간이 좀 더 좁아졌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반이란 기치를 들고 나올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란이 좀 더 참았더라면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이 더 높아졌을 텐데 이제는 그러한 그 외교력에서는 맞고 참았었으면 더 넓어졌을 외교의 공간은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또 국가 체면상으로서는 맞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는 이란과의 싸움보다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너무나 민간인을 많이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굉장히 쌀쌀맞았기
받게 됐다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로서는 국가 이미지 관리 완전 실패했고요. 네. 이스라엘이 앞으로 향후 외교 무대에서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란이 핵 무기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만약에 핵무기가 생겨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란을 아예 못 때리는 건가요? 못 갖게 하려고 미국과 분명히 이스라엘이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할 것 같고 그럼 이제 혼란스러워지겠죠.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다 갖게 될 거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마드 빈 살만이 이란이 핵을 가질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갖는다. 그럼 우리 사우디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란이 가지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도 국민 여론이 못 믿겠다. 한국도 미국 못 미국의 믿겠다.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 태평양이 뭐가 떨어지면 우리를 보호해주긴 그렇죠. 태평양을 보호하겠니?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 다 똑같은 생각을 지금 마음속으로 다 합니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렇게 되니까 이란이 만약 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다 갖게 돼요. 한국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되니까 네. 복잡해지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왠지 그래도 한국 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 근데 이제 우리가 핵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은 다들 하죠. 우리가 핵무기들을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만약에 핵을 가지려면 제재가 굉장히 심할 텐데. 뭐 핵을 갖는데 찬성하는 국민들이 여론은 70%가 찬성을 하는데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럼 30%로 줄어들어요. 자, 오늘 이제 이란 이스라엘 주제로 이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자, 정리한 질문으로 이란 이스라엘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되고 여기는 정말 또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평화적으로도 잘 끝날 수 있을지. 중요한 문제는 네. 28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돼야지만이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잦아들 거고, 그리고 이란도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었으면은 지금만큼 팔레스타인 문제에 천착하면서 자신의 국가 발전을 지체시킬 것 같진 않아요. 그런 변화가 보였던 게 이란이 뭐라고 그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케이 한다면 두 국가 시스템으로 가는 걸 오케이 한다면 우리도 오케이 하겠다. 예, 그전에는 사실 이란이라든지 헤즈볼라 이 주변의 입장들은 다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팔레스타인 국가가 쓰는 게 목표였는데, 아니 그냥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나라로 있는 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면 이란으로서도 굳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뜻을 존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란도 사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중동 지역에서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중동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중동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잘 모르는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동은 자기들 나라에 그렇게 득도 안 되는 전쟁을 도대체 이렇게 계속 옛날부터 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어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렇고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되면 이란도 손을 어느 정도는 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거는 평화가 오겠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 국제 정세를 봤었을 때 이념의 틀, 더 이상 이념의 틀을 볼 건 없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국익이 어디서 가장 최대한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야지, 우리는 누구 나라하고 친하니까, 우리는 누구 나라하고 그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게 근데 개인 간에는 내가 뭐 쟤랑 친하고 뭐 야 너 저 사람 챙겨주고 해야지 이건데 왜 이 국가로 가면 그게 아니라 실리입니다. 예, 실리예요. 원래 근데 친구 간에는 뭐 우리 뭐 할 때는 야 쟤는 진짜 실리적인 인간이야, 쟤는 저런 사람이 가까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이게 개인의 그 대처와 국가의 대처는 좀 달라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란을 얘기를 들면은, 이란과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반미고 우리는 친미인데도, 굉장히 우리는 경제관계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막혀버렸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는 게 항상 이념적으로만 간 건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만 간 건 아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중요한 국가인 것은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의 공간을 넓혀가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영토를 넓혀가는 거,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경제에 빠삭하신 분들이고 경제에 관념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 중동 문제도 그 틀에서 생각하시면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또 이슈가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박현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